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런 학술 발표회를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 한국 선도사상 이러면 저는 이름만 들었지 내용이 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고, 그동안 이 선도사상 관련되는 것들은 이제 일제강점기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미신으로 이래 남아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도만 들었는데, 저한테 그 계기가 딱 두 번이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저는 그 무당 어머니가 있습니다. 무당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이 명이 짧다 이래가지고 그 무당한테 팔았어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무당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평생 동안 아침 저녁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이 자식 오래 살고 좋은 사람 되라고 빌어줬습니다. 저를. 그러니 이것이 미신이고 이런 걸 모든 걸 떠나서 인간이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위해서 공을 들여준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영성이라고 그럴까 뭐 유사한 걸 한번 느낀 게 나이가 엄청 들었었는데 2015년인가 6년인가 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데 백두산에 갔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 밑에 북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비가 그날 엄청나게 왔어요. 날씨도 나쁘고 그래서 여기 올라가도 천지를 보지 못하겠구나.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 이야기가 백두산에 처음에 가서 천지를 보는 사람은 3대에 걸쳐서 공덕을 쌓은 사람만이 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백두산 천지가 대략 해발 한 2200m에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2700m잖아요. 저는 꼭대기 올라가서 봤으니까 2700m에서 2200m 아니면 500m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본 것이죠. 그 올라가니까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름이. 날씨가 흐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햇빛이 약간 나더니만은 뭐 5분, 10분 그 사이에 이게 천지 구름이 쫙 거치면서 그 장엄한 모습을 내려다봤는데 저는 개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말만 들었지 이것이 개천이구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명산에 와서 수련을 하는구나. 그 효과가 있는 건가? 뭐 잘 몰랐는데 그걸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수련을 하고 그러면은 큰 성과를 낼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발표할 때 선도사상과 한국의 리더십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런 걸 발표를 하려면 선도사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제가 선도사상을 잘 모릅니다. 논문 몇 편 읽은 것 정도밖에 없고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또 이런 걸 발표하려면은 이게 선도하고 관련해서 제 스스로 수련도 하고 이런 사람이 이 글을 써야 되는데 저는 수련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말만 듣고 뭐 발치기도 해보고 단전치기도 해보고 뭐 걸을 때 소위 활인보법 또는 장생보법 하는 그런 거에서 걷는 거 이거 외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걸 발표하게 된 동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옛날 책들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구려 때 고조선 때 천지화랑이라고 그러나요? 천지화랑이 있었다. 또 고구려 때 조이선인이 있었다. 또 백제 화랑 아니죠. 신라 화랑들이 있었고 백제는 또 수사라고 그러는가요? 그게 있었고 또 고려 때는 국자랑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나라의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교과 과정이 어떤 것들이었던가, 그 교육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들이 쭉 남아 있었는데, 다만 혼자서 생각하기로는 그 궁금한 그 내용들이, 교육 내용들이 비록 잘 모르지만은 아마도 선도 사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우연한 인연이 닿아서 논문을 몇 편을 읽고 또 제가 전공하는 게 경영학인데 경영학 중에서도 회계학이죠. 회계학인데 그쪽에 보면은 이 리더십 이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리더십 이론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것하고 우리 선도사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지식에 비추어서도 이 선도사상이 훨씬 더 뿌리가 깊고 포괄 범위가 훨씬 넓고 동서양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리더십 이론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연구를 쓰려고 보니까 이게 아마도 한 6개월 정도 걸려야 첫 논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멀리 걸리고 그래서 혼자 생각했던 그 논문의 얼개만 오늘 PPT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또 영어를 하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리더십, 사실은 영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영어를 많이 써요. 진짜. 저는 영어를,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영어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10몇 년을 해놓으니까 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를 꼭 써요. 그 이제 리더십이라고 써 있지만 저는 그냥 이걸 지도력이라고 번역을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리더십, 우리 기본적인 것은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지도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조직 행동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리더십 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저는 그 정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부도 교과목도 좀 듣고 또 정부에서도 일을 하고 대학 총장도 하고 이러면서 이 지도력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 조직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조직의 장이 구성원과 함께 그 조직이 지향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역량, 이것이 지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틀림없이 가장 좋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정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 아주 멋지게 보이는 사람도 성과를 내지를 못하면 지도력이 없는 겁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근사하고 멋진 사람 높은 자리 딱 줬더니 일 못하잖아요. 성과 못 내잖아요. 그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지도력이 없는 사람.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 그러면 무엇이 성과냐는 것이. 그것은 조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고 또 조직의 성향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조직인 경우에는 이윤 극대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과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해 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목표인 것이죠. 그 대통령이 내야 되는 성과이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지도자인.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이 성과인가 하는 성과 규정도 우리가 지도력을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하다. 기본이다 하는 거하고. 그러면은 이 지도력이 어떤 좋은 지도력인가에 관해서 한 논의들, 쭉 보면은 역시 동양은 제자백가입니다. 각종 그 제자백가를 아시잖아요. 제가 관자부터 시작하는 제자백가. 유가도 제자백가 중에 하나였죠. 그 제자백가, 거기에서 논할 수밖에 없고, 서양의 경우에 이 지도력에 관한 논의를 하려면은 근대 경영학과 행정학에서 나온 논의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리더십, 지도력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교과목, 조직행위론 등등 이런 데서는 가르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서양과입니다. 서양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 예를 들면요. 미국의 어떤 학자가 1950년대, 60년대 그 무렵에 책을 한 권을 냈는데 그게 상당히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그 책을 갖다 놓고 300명이라는 교수가 달라붙어 갖고 글자 한자 한자,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뭐 할 건데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부를 사심이 뜨듯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이나 경영학이나 이쪽에서 일정 부분 한두 개를 제외하고 나서는 일본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보면은. 하나도 없는데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양 것을 때려 배워요. 맨날. 그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학문은 야, 뭐 우리 고유의 지도력 이론은 없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뭐 천지화랑, 국자랑 등 교과 과목이 뭐에서 내거든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국가의 동향을 길러내는 건데 그것이 바로 리더십 이론을 가르쳤을 거 아니냐. 그 이론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한데 아마도 선도 사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 그 선도 사상이 과연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실천 가능하겠느냐 이런 걸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자백과 지도력 1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있잖아요. 이게 뭐 유학 쪽에서는 공맹, 원시 유학에서는 사람을 둘로밖에 구분하지 않아요. 않지 않아요. 군자와 소인. 그렇죠. 군자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소인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군자라는 건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장황한 많은 설명들이 있지요. 그것까지는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에 나오는 거, 이거는 그 노자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밑에 쓰는 한문은 노자에 나오는 건데, 이게 임금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건데, 태상, 부지, 유지. 가장 좋은 것은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임금이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기차, 그 다음은 칭의 예지, 존경하는 임금. 백성들이 존경하는 임금이 좋은 지도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임금은 나쁜 임금이죠. 이걸 보고 하라뇨. 예, 나쁜 임금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나쁜 거는 백성이 멸시하는 임금, 오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장에다가 이걸 비교를 해도, 예를 들어서 심부름하는 야간 여고 댕기는 여학생이 볼 때도 아이고 상무 여금이라 상무 하려고 하면 내라도 하겠다 하면 그 상무는 빵점인 것이죠. 대통령 보고도 사람들이 멸시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대통령은 벌써 대통령에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대통령 지도자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리학에서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뭘 한다고 그럽니까? 신도 이런 것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또 공자명자에서는 뭡니까? 수기, 치인 이래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배우고 잘 갈고 닦으라고. 그러면 자신을 갈고 닦고 신도를 하고 이러려면은 그렇게 해서 군자가 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그때 비로소 군자로 나선다, 지도자로 나선다. 그거 잘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경지에 가는 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는 거 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태상, 부지, 유지 이 경지에 가려면 그야말로 일을 잘해서 사람들을 잘 거느려서 미리 알아서 다 해보니까 백성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가 가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좀 비판을 해보면은 이 육아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이 너무 목표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죠. 목표를 너무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이 지도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현이 될 것이냐 하는 이 실체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는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먹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새 저 또래 되는 영감들, 저보다 조금 나이 젊은 영감들은 나이가 좀 드니까 전부 다 요새 한 몸도 한다고 붐입니다. 우리나라에 유학대학원이라든가 유학 과목이 있는데 이 청강하는 신청자가 넘쳐 흐르거든요. 배우는 게 뭘 배우는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성리학을 배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사서삼경 그거 배워봐야 말짱 어디 가서 내 한문 몇 줄 안 해 하고 자랑하는 거 빼놓고 나서는 쓸모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역에는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주역 19번째 쾌가 이말림자인데 이게 이제 리더십인 것 같아요. 길한 거, 흉한 거, 주역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길한 것은 뭐가 있냐면 함, 지, 돈 이건 다 길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거느리는 거.
그 다음에 지식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는 거, 정성과 헌신, 포용의 자세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경우에는 이게 일이 잘 되고 다 길하다. 이렇게 이거 하나만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만 한 이야기지만은 이거 오랜 동안 역사를 거치면서 인간들이 터득한 그 지혜의 한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물론 흉한 것은 독재, 무력, 가문이설 이런 것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주 흉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이 보면은 이렇잖아요. 여기에서 하나 꼭 비판을 한다면은 이와 같은 리더십, 길한 리더십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과 조직의 이해관계자가 선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경우에는 이 리더십이 굉장히 작동을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 중에서 선하지 않고 아주 나쁜 놈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리더십은 작동을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이용해서 더 좋지 않은 성과를 낼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여러 제자백과의 분류가 있지만은 또 다른 것 중에 하나 손자병법을 보면은 장수 요건 중에서는 지, 신, 인, 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를 할 때는 도, 그러니까 천, 하늘, 땅, 그 다음에 장수, 그 다음에 법, 이것들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있어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역량의 핵심을 개인적 자질과 외부 상황 인식 능력으로 범주화해 놓은 것이 손자병법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손자병법은 글자 그대로 병법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성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성과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천성이 있는 지도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업에서 이 손자병법을 많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도 경쟁이고 어찌 보면은 국가도 단지 전투를 안 할 뿐이지 전쟁의 현장에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대체로 동양에서 가르치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